63세 윤미경. 그녀의 하루는 자신의 몸 상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5년째 이어진 치매 돌봄.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도 여전히 일만 하고 아들 부부는 어린 자식과 생계로 바쁩니다. 미경은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아니, 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조용한 오후에 일어난 사고 하나가 그녀의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믿었던 그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버틴 사람의 미담이 아닙니다. 버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기준을 바꾼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작지만 단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6시 윤미경은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깨어났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잠시 멈춥니다. 허리가 묵직합니다. 어젯밤 시어머니를 화장실에 3번 모셨던 탓이었지요. 거실로 나가기 전 미경은 귀를 기울입니다. 건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합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아직 주무시는 중입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립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번져갑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을 날립니다. 7시가 되면 시어머니를 깨워야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지요. 5년 전만 해도 미경은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출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 놓일 식판을 채우는 일이 좋았습니다. 동료들과 나누는 농담도 퇴근 후 장 보러 가는 시간도 자연스러웠지요. 남편 정수는 회사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3살배기 손녀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주말이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 날씨 어때요? 응, 좋아. 너희는? 짧지만 괜찮은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정정하셨지요. 장을 보러 가실 때도 있었고 미경이 퇴근하면 저녁상을 차려두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경, 지갑, 리모컨. 어디 뒀더라?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7시 정각. 미경은 시어머니 방문을 엽니다. 커튼을 걷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셔야죠.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미경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냅니다. 어깨를 가볍게 흔듭니다. 아침이에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시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매일 아침 같은 질문입니다. 집이에요. 우리 집. 미경은 대답합니다. 일어나셔서 세수하셔야죠.
부축해서 일으킵니다. 침대 끝에 앉힙니다. 양말을 신깁니다. 실내화를 신깁니다.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세면대 앞에서 시어머니는 칫솔을 듭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 거지? 미경은 자신의 칫솔을 들어 보여줍니다. 천천히 시범을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따라합니다. 아침상을 차립니다. 시어머니를 식탁 앞에 앉힙니다. 숟가락을 쥐어드립니다. 남편 정수가 방에서 나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밥 먹어. 짧은 인사입니다. 응. 미경은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빠르게 식사를 마칩니다. 시계를 봅니다. 나 먼저 나간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식탁에 미경과 시어머니만 남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입에 넣었다가 뱉어냅니다. 이게 뭐야? 밥이에요. 이게. 미경은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립니다. 천천히 씹게 합니다. 삼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 숟가락. 30분이 걸립니다. 한 끼 식사에 30분. 그것이 지금의 아침이었지요. 설거지를 마칩니다.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힙니다. TV를 켭니다. 음량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잠깐 빨래 넣을게요. 미경은 말합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비어 있습니다. 문득 거실이 조용합니다. 미경은 빨래를 멈춥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없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신발장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외투를 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다가갑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따로 있어.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들어가요. 안으로. 시어머니가 손을 뿌리칩니다. 넌 누구야? 목소리가 커집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저예요. 미경이요. 며느리. 시어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잠시 후 힘이 빠집니다. 그래. 네. 들어가요. 미경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이번엔 저항하지 않습니다. 소파로 돌아갑니다. 앉힙니다. 시어머니는 TV 화면을 응시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점심을 준비합니다. 또 먹입니다. 또 치웁니다. 오후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졸고 있습니다. 미경은 소파 반대편 끝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때요? 미경은 답장을 칩니다. 괜찮아. 더 쓸 말이 없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 자체가 희미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빛이 기울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지요. 미경은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입니다. 매일 같은 동선, 매일 같은 순서,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입니다. 미경의 하루는 반복되며 정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미경의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된 것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렸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미경은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증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혼자 계시죠? 남편이 있긴 한데 일을 해서요. 요양시설은 알아보셨습니까?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간호사가 팜플렛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보호자를 위한 돌봄 지원 안내. 미경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꺼내보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거나 이불을 벗어던졌습니다. 미경은 몇 번이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셔야죠.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은 여기가 아니야. 같은 대화가 밤새 반복되었습니다. 미경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시어머니를 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어느 날 아침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를 부축하다 삐끗했던 곳이었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할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마트에서 미경은 이웃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미경 씨. 요새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어머님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효부시네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미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인데요. 김 여사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착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칭찬인지 평가인지 알 수 없었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 정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경이 불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응? 요즘 좀 힘들어서요. 뭐가? 어머님 돌보는 게요. 정수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근데 어쩌겠어. 우리가 해야지. 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끝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때? 응, 괜찮아.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힘들면 말씀하세요.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래도 넌 내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쁜 거 아는데 뭘.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엇인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미경은 같은 처지의 보호자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모시고 온 듯 했습니다. 힘드시죠?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조금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벌써 7년째예요. 7년이요? 네.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여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시설은 안 알아보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봐요. 끝까지 제가 봐야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요양시설 간판을 봤습니다. 가족 같은 요양센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걸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밤 11시 시어머니가 또 일어났습니다. 미경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주무셔야죠. 넌 누구야? 며느리예요. 미경이요. 미경? 시어머니는 미경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내 집? 네. 미경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또 일어났습니다. 미경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새벽까지 5번 반복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반. 시어머니를 깨워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부엌 조리대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방 속 팜플렛이 떠올랐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돌봄 지원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단기 요양,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접어서 가방에 넣었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밥 먹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년 얘기 나왔어. 그래요? 내년 초면 되겠더라. 그럼 집에 계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 재취업 알아볼 거야. 미경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계속 당신이 봐야지. 어쩌겠어. 정수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거울을 보는 일조차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손목의 파스를 떼어냈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새 파스를 붙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의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아들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미경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이 좋은 며느리가 아니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경의 하루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미경의 손목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부축할 때마다 손목이 저렸지요.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시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비틀거렸다면 둘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미경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해. 실수는 자신의 부주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저녁 국을 끓이다가 냄비를 놓칠 뻔했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겨우 붙잡았지만 국물이 조리대에 튀었습니다. 미경은 행주로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밤중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은 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뻗어 다이얼을 만지고 계셨지요. 어머님, 미경이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위험해요. 만지시면 안 돼요. 나 배고파. 제가 해드릴게요. 방으로 가 계세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돌아와서 가스 중간 밸브를 잠갔습니다. 이미 밤 2시였습니다. 미경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밤에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일어나실까봐, 무언가 위험한 일을 하실까봐, 불안은 잠을 삼켜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통증이 심해져서였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대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무리하셨어요.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우선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최소 3주는 필요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깁스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쓰시면 악화될 겁니다. 미경은 보호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호대를 차고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이틀 후 보호대를 벗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부축하는데 방해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다가 발이 꼬인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내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넘어지셨다며? 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예요. 조심해야지. 네.
정수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미경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넘어지셨다고요? 응, 괜찮아.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엄마 혼자 보시는 거 힘드시죠? 아니야. 요양보호사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니까. 엄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웠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남편과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경 스스로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지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마트에서 또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미경 씨.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아, 요새 좀 피곤해서요. 많이 힘드시죠? 시어머님 치매가 심하시다면서요. 그냥 할 만합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들 하시는 일인데요. 미경 씨는 정말 착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착하다. 그 말이 또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경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티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미경은 3번이나 일어나 시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7시 반. 서둘러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계셨지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경이 부축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혼자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미경이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찔렀습니다. 으윽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침대에 다시 앉혔습니다.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미경은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돌봄 지원 서비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은 누르지 못했습니다. 팜플렛을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는 잠들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어 있을 것이었지요. 미경처럼 혼자서 조용히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목이 쑤셨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미경은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앞치마를 벗으며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환자분을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구급차 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지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며느리입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미경은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뭐? 어디 병원? 병원 응급실이요.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경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낮잠 주무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아요. 왜 쓰러진 건데?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고 계세요. 정수는 응급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앉았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어?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미경과 정수가 일어섰습니다. 저희입니다. 환자분 의식은 돌아오셨습니다. 다행히 뇌에는 큰 이상이 없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치매를 앓고 계시죠?
네. 주 돌봄자는 누구십니까?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서요? 네. 하루 몇 시간 정도 돌보십니까? 거의 하루 종일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잘 챙겨드렸는데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식사를 거부하거나 삼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한 분이 24시간 돌보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돌봄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요양보호사는요? 그것도 아니고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실 텐데요. 혼자 감당하시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미경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의사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입원 수속을 하시고 퇴원 전에 상담사와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봄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미경과 정수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입원시키자. 네. 그리고 퇴원하면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미경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이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순 없지.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 그것은 미경에게 포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수는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미경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 한 분이 24시간 돌보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미경은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우고 식사를 시키고 화장실을 돕고 옷을 입히고 밤새 일어나 재우고 그 모든 시간을 미경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틸 수 없었구나. 그 사실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구조의 문제였다는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혼자 떠안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담사는 팜플렛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그 팜플렛. 미경이 펼쳐보지 못했던 그 정보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며느리예요. 미경이요. 미경? 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병원이에요. 병원? 네. 넘어지셔서요. 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님도 모두를 위해서.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스했습니다. 미경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 새로운 시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 일주일은 미경에게 낯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지만 시어머니를 깨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먹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밤은 길었습니다. 미경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시간. 그것은 공백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오후 미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어진 주름, 빠진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미경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옷을 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요. 미경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요. 병원 가기, 건강검진 받기, 머리 자르기, 혼자 산책하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큰 것들이었지요. 며칠 후 상담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요양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일정표도 받았습니다. 천천히 결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보호자분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상담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 미경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과 정수가 함께 모시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네. 휠체어를 밀어 복도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경은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경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미경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온 짧은 순간. 하지만 미경은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모셨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 알아봤어. 네. 일주일에 사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당신은 쉬면 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줬어. 미경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퇴직하면 도울게.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시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 차량에 태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세요. 차가 떠났습니다. 미경은 현관 앞에 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8시간. 미경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경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고 골목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미경은 그 구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설거지를 하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 5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미경이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은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손목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미경은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예약했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나아 보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날, 미경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24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는 정수가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래. 할머니도 뵙고 엄마도 좀 쉬시라고요. 고마워. 미경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적어뒀던 목록을 봤습니다.
절반 정도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해나가면 되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미경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은 힘들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했던 시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시간,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돌봄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꾼 것이었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희생이 아니라 선택. 미경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를 더 잘 돌보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 자신을 위한 시간도 포함된 하루. 미경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고,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살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미경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미경은 알았습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미경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경도 함께. 여러분, 오늘 63세 윤미경 씨의 5년간의 돌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새벽 6시마다 깨어나 시어머니를 돌보며 자신을 잃어갔던 미경 씨가 병원 복도에서 처음으로 이건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눈물 흘리던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침묵했던 시간들, 도움을 청하는 것을 포기로 여겼던 날들. 하지만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버틴 사람의 미담이 아닙니다. 버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삶의 기준을 바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돌보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이라고.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 소중하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공감한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